그리고 지난 5월 10일 늦은 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다급하게 도로를 질주해 병원으로 들어섭니다. 그가 이송된 곳은 평소 이 회장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던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와서 여기서 잘 받고 가신 거는 맞는 거죠? 아직 어렵고요.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을 거라는 겁니다. 응급실 도착 직후 심장마비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이건희 회장. 그의 건강 소식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일제히 긴급 속보로 보도됐습니다. 따로 브리핑하거나 그거 발표를 한 적 없어요, 측에서. 원장님 인터뷰 나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심장 이상 증세를 보여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한 후에 관상동맥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11일 오후 1시 병원장이 직접 밝힌 그의 진단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에 혈관이 갑자기 막혀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현재 심정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100명 중에 80명은 혈관 질환이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가장 많고요. 나머지 20%는 사고죠. 교통사고, 낙상, 쇼크, 물놀이, 감전 질식. 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물에 빠졌을 때 매뉴얼이 뭔가요? 감전됐을 때 매뉴얼이 뭔가요? 무조건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을 때 오늘 배우실 심폐소생술 적용하시는 겁니다. 줄어들고 조직이 괴사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초기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자칫 목숨을 잃을 요즘 수도 심장 위에 보시면 관상동맥이라고 세 가닥의 이쁜 왕관처럼 생긴 혈관이 있는데 이 세 가닥 중에 한 가닥만 막혀도 바로 심근경색 진행되십니다.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입니다. 통증이 시작되고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골든타임 120분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을 알아둔다면 초기 대처는 더 빠를 겁니다. 갑작스레 가슴 통증이 엄청 그나마 다행히 신호를 줍니다. 자, 평소에 없던 뭔가 가슴 쪽에 흉통이 있다 하시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3차 병원을 가시던가 아니면 119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던가. 자, 119 부르시고 기다리실 때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되시고요. 최대한 이 심장 멈추는 거를 지연을 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본인한테 하는 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침을 때리시는 게 아니라요. 기침을 크게 내뱉으시면 되세요. 숨을 크게 들여마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찌어질 겁니다. 실제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인분들 널리 좀 알려주세요. 심하게 와가지고 대굴대굴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119로 불러가지고 이건희 회장 역시 병원으로 이송 전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이송 직후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막힌 혈관에 보조기구를 이 시술 넣어 많이들 아시죠? 네. 심정지 환자분들 제일 마지막에 하는 시술입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가지고 병원에만 빨리 가시면은 심장을 어떻게든 살려내요. 그 대표적인 시술이 스텐트 삽입술, 관상동맥 우회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 임시 방편인 거죠. 막힌 혈관을 척선을 집어서 넓히고. 자, 이 노폐물은 어디로 갈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 나와서 좁은 혈관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스텐트는 한 개에서 안 끝나죠. 대부분이 두 개, 세 개, 네 개. 자,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분이나 지인분 중에 이 스텐트 시술 하신 분들 보통 우리가 시한폭탄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화장실 쪽에 비상벨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가 잘 흐르도록 돕는 시술. 여기에 망을 넣어서 이제 확장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확장을 시켜있는. 스텐트 시술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효과적으로 심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마비가 왔다면 문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심장마비가 왔다 그러면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자, 이 미국 심장학회에서요, 이 심폐소생 매뉴얼이 계속 5년마다 바뀌거든요. 2012년전에 교육하신 분들은 이 골든타임이 5분이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4분을 바뀌었어요. 자, 심장이 멈추기 전에 혈액을 한번 쭉 뿜어주고 심장은 축소돼요. 자, 이 뿜어진 혈액이 이 혈관 내에서 이 관성에 버티게해서 4분까지는 이 자가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4분이 지나면, 즉 골든타임이 지나게 되면 1분이 지날 때마다 이 뇌세포는 약 10에서 15% 죽습니다. 아직까지 현 의학계에서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재생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약 6분 정도 흘렀다, 뇌사. 심장이 멈추고 약 10분 정도 흘렀다,
사막, 생물에서 사막. 그래서 이 골든타임 4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자, 골든타임 몇 분이라고요? 4분.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왜 같이 운동하는 동료가 쓰러진 걸 보고 1분 안에 바로 압박해 주시면 생존율이 무려 95%라는 수치가 나와요. 제가 오늘 다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4분 안에 혈류가 개선되지 않으면 뇌 손상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뇌 손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심정지 후 골든타임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강조하는 것도 뇌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6일 한 언론에선 이건희 회장의 심장 이건희 회장은 골든타임 6분 만에 최초로 비서가 압박해줬거든요. 자, 현재 이건희 회장 지금 어디냐면은 서울 삼성의료원 최고 VIP 22층에 현재 지금 눈 밑으로 마비예요. 뭐 약간 말은 어느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삼성과의 최고 총수를 그 비서가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삼성가에서 그 비서한테 후사를 했습니다. 자, 뭘 받았을까요? 갤럭시요? 라면? 서울 강남 쪽에 있는 부동산 받았습니다. 35억 정도. 선생님 오늘 좋은 기술 배우셔가지고 앞으로 거리 다니실 때 눈만 보지 마시고 제가 끌어서 없는지. 즉 심정지 상태가 골든타임 4분을 넘었을 거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심정지라는 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퇴생률이 10%씩 감소하는 겁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에 따라 생사가 엇갈릴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지난 2000년 야구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안타까운 그 사례인데요. 이때 당시에 그 의료진이 간호사 한 분 계셨고요. 야구 스태프 가족까지 5천여 명 있었다고 하는데 단 한 명도 이분한테 심폐소생술 못했습니다. 취해진 조치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사람이 심장이 멈추기 전에 그 사망 징후라고 합니다. 심정지성 호흡.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기 1분 전 호흡.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 막 불규칙적인 호흡.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 원래 이때도 압박하셔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호흡이 있는지 알았던 거죠. 그때 당시 취해진 조치가 심판분이 벨트 풀고 헬멧 벗기고 야구 경기 진행이 되니까 길거리에 실려서 그 야구장 인근에 있는 그 강동 성직병원이라고 후속이 되는데 시간이 무려 15분이 지연됐어요. 15분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사망이죠. 그런데 운동하셔서 그런지 정말 운쪽에 심장을 살려내요. 이미 뇌는 다 끝났죠. 1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고요. 이때 당시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의 무지함의 뜻을 보여주는 해외토픽감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 법이 바뀝니다. 운동 경기가 열리려면 항상 응급 의료원이 되기래라. 그래서 수혜본이 선수 다음 영상 보실게요. 임수혁 선수는 늦은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고 11년 후 심장 부정맥으로 쓰러진 축구선수 신영록 씨는 신속한 많이 좋아졌죠. 똑같은 심장 부정맥으로 쓰러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분 안에 바로 조치를 받아가지고 50일 만에 깨어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조치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50일 만에 깨어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나이가 어려요. 26살인데 일부 말이 약간 어눌합니다. 좀 세게 맞아가지고. 자, 여기까지 간단히 짚어드렸고, 바로 이제 이론 제가 간단히 짚어드리고,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게 훨씬 나으시거든요.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진행할게요. 자, 오늘 배우실 이 심폐소생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엄밀히 말씀드리면 심장은 병원 의사가 살리는 거고요. 이 심폐소생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환자의 뇌 손상 최소화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 심정지 환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가슴 압박을 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깨어나는지 알고 계신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 요즘 TV 보시면은 뭐 5분 만에 깨어나고 6분 만에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쓰러진 지 얼마 안 되신 경우 그런 경우 있는데 대부분 심정지 환자가 깨어나 시간은 보통 평균 20분 이상입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바로 순서 들어가겠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직접 동작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배우신 CPR, BLS 과정 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길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자, 나는 119에 신고를 먼저 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119 신고. 한 분, 두 분, 세 분. 아니다. 나는 이 환자의 29호 먼저 확인했다. 12연령으로 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왜 그러시죠? 이분을 보자마자 119에 신고합니다. 아, 거기 119죠. 여기 그 서울역 정문인데요. 한 남성분이 쓰러져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119가 도착할 때쯤 이분이 갑자기 술이 깨가지고 집에 가십니다. 저 119가 있으면 혼나겠죠. 허위신 것 때문에. 그래서 현재 20분. 제가 아까 어디를 그랬죠? 가격의 터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말씀 오세요. 자, 불러도 대답이 없고, 손과 발이 움직임이 없고, 자, 의식 없고요. 자, 호흡하기 가슴에 들썩임 5초. 자, 호흡도 없습니다. 자, 현재 이 장소에 본인이 혼자 계시면 본인이 직접 119 신고. 자, 주변에 분들도 많이 계시면 한 분 지목 신고 부탁. 자, 여기서 지목 안 하고요. 막무가내로 신고 좀 해주세요. 우리 손들. 그렇죠. 서로 미룹니다. 자, 그래서 그 특정인 뭐 모자를 쓰셨건 안경, 모자. 자, 우리 노란색 두건 쓰신 여자 선생님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여기 아이 컨택. 자, 제가 선생님한테 신고를 부탁드리면 다른 군중분들 누구 쳐다볼까요? 우리 선생님 쳐다봅니다. 신고 안 할 수가 없겠죠. 신고를 하시고 어떤 기계를 또 요청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이 BLS가죠. 3년 전만 해도 사용 안 해줬어도 됐는데 이제는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기계가 있으면 이 심정지 환자가 깨어날 확률이 무려 30% 올라가는 엄청난 기계인데요. 자, 이 기계 이름 뭘까요? 제세동기. 예, 맞습니다. 자동 제선기. 드론 입고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기계를요, 119 구조대원이 가지고 옵니다. 자, 119 도착 시간. 작년 수도권 기준 7분 44초 나왔어요. 네, 볼링타임 늦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를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정상적인 사람의 이 심장 박동수는 1분에 약 60에서 100번. 자, 심정기로 써준 이유는요, 심장이 박동이 아닌 심장이 멈추기죠.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심장 세동 상태. 1분에 약 300% 떨어요. 핸드폰 진동처럼. 자, 이런 상태를 이 제세동기가 심전도, 심장 리듬을 분석해서 감지해서 전기 충격을 빵! 그래서 이 세동을 박동으로 바꾸는 엄청난 기계예요. 자동으로 제거를 하다 세동을. 자동 제세동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현재 거주하시는 곳, 근무지 제세동기 위치 파악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옆에 계신 남자 선생님은 지하철역 내려가셔가지고요, 제세동기 좀 구해다 주세요. 요청하시고 바로 이제 압박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흉부 압박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매뉴얼 상의는 환자의 상의를 탈의시켜라라고 나와 있는데, 자, 나는 압박 위치를 정확히 안다 하신 분은 기존에 탈의 안 시켜도 되세요. 자, 어디를 압박해야 될까 맞춰보세요. 제가 보기를 4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왼쪽 가슴, 자, 2번 가운데, 3번 우측 가슴, 4번 명치. 1, 2, 3, 4. 3번이 나왔고요. 2번, 대부분 2번. 4번은 없으신가요? 4번. 2번. 오늘 교육받기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그 정확한 명칭은 흉골 중앙 하단 2분의 1점. 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장이 왼쪽에 있는지 아세요? 왼쪽에 있는지 아셔가지고 왼쪽 가슴 누르세요. 자, 왼쪽 가슴 누르면 어떻게 할까요? 늑골만 부러지고 이분한테 아무나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이 부러진 뼈가 장기를 찌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은 요 가운데 있습니다. 요 가운데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걸쳐있는 심장을 흉골의 뼈입니다. 복장뼈라 하기도 하고요. 걸쳐있는 심장을 이 복장뼈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흉골 중앙 하단부 2분의 1지점. 흉골 중앙 하단 2분의 1 여기입니다. 압박 지점. 자, 그럼 이거 뭘까요? 튀어나온 거. 이게 바로 검상누르기 명치입니다. 자, 명치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동안 받은 너의 고통을 한 번에 보내줄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외역적으로 설명드리면 양젖꼭지 사이. 양젖꼭지 사이. 자, 이거는 환자가 누워있을 때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선천적으로 위치가 약간 틀리신 분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위치는요, 명치에서 손가락 3마디 여기가 가장 정확한 위치예요. 좀 내려오서 펴는 보이죠? 명치에서 손가락 3마디. 우리 댁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가족 위치 파악 꼭 해주세요. 자, 여기를 이제 30회를 압박하시면 되는데, 자, 압박하시는 깊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성인 기준 5에서 6cm, 뭐 초등학생은 3에서 4cm, 뭐 영아들, 유아들은 뭐 1에서 2cm 매뉴얼이 있는데 이 깊이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 5에서 6cm 잃어버리시고요. 제가 오늘 깊이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등 바닥부터 이 가슴의 높이를 흉곽이라는데, 이 사람의 흉곽 높이에 최소 3분의 1 이상을 눌러주셔야 돼요. 최소. 이 높이의 3분의 1. 3분의 1 이상 안 누르시면 이분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골이란 뼈 안에 심장. 그러니까 이 심장을 물풍선이라 생각하세요. 물풍선을 내가 강제로 쥐어짠다. 깊이 안 누르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압박하시는 속도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미만. 1초에 2번 하시는 거예요. 1초에 2번. 자, 제가 1초에 2번이 어느 정도 속도인지 보여줄게요. 자, 이게 1초에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자, 빨리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빨리 누르면 이분 빨리 깨어날까요? 자, 멈춰있는 이 사람의 심장을 내가 지금 강제로 수축, 유한 시켜야 되는데, 자, 빨리 누르시면 수축만 되고 유한될 시간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압박을 하실 때는요, 빨라지지 않게 숫자를 밖으로 세워주시면서, 왜? 사람이 긴박한 상황 자체는요, 나도 모르게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심폐소생술의 심장 쪽입니다. 이제 폐. 바로 귀 돌고 인공호흡에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인공호흡을 권장 안 할거예요. 2007년도에 그 그라목신이라는 농약 제초제 아시나요? 네. 드시고 자다기도 하신 분 입을 맞다가 같이 사망한 사람이 있고요. 또 감염의 위험도 있죠. 이 앞전에 메르스, 또 에이즈, 결핵. 자, 이 CPR 매뉴얼은요 철저하게 이 구조자 안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 안전이 우선이죠. 내가 아무리 인공호흡을 잘한다고 해도 이 심정지 환자가 어떠한 이유로 심장이 멈췄는지 몰랐을 때는 함부로 입을 맞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인공호흡이 우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쉬운 기술도 아니고 참고로 저희 기관 오시면 이틀 걸립니다. 배우시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나라에서도 인공호흡 빼버려라. 그리고 요즘에는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요. 이 인공호흡을 뺀 순서를 가지고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실전에서는 혹시라도 심장전지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하시면 되세요. 자, 인공호흡 빠지니까 굉장히 쉽죠? 자, 지금부터 실전입니다. 잘 보세요. 실제 심정지 환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위에는 다 똑같죠? 의식 확인. 자, 불러도 대답이 없고, 손과 발의 움직임 없고, 자, 호흡 확인, 가슴에 들썩임도 없고, 자, 119 신고, 진술등 요청. 자, 119 때까지 이 가슴 압박만 계속 진행하시면 되세요. 30회를 한 세트로 하는데, 자, 최초 환자 발견했을 때 쉬지 않고 4에서 5세트. 몇 번인가요? 4에서 5세트면? 120번. 150번. 압박하시다가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예, 주위에 하실 줄 아시는 것이면 교대. 예,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나 혼자 했다 하시면 잠깐 쉬어주십시오. 쉬어주시되 10초만 안 넘어가게. 10초도 그냥 쉬시지 마시고 이 환자분 호흡 정도 놀란지 확인하시고. 자, 그럼 교대도 몇 초 안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교대도? 자, 내가 만약 인공호흡 한다 인공호흡도 10초 안에 끝내고 압박 들어가셔야 돼요. 네, 진짜. 그리고 혹시라도 이 환자분이 깨어나신 경우도 있습니다. 깨어나시면 숨을 크게 내뱉으면서 일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 환자분 호흡 잘 쉴 수 있도록 심장이 밑으로 가게 왼쪽 옆으로 놓으세요. 회복 자세라고 합니다. 본인 팔을 위해가지고 그리고 그 의식 잃지 않게 대화를 계속 유도해 주시고요. 119 올 때까지 끝까지 같이 있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살리시면은 그 하트 세이버라는 제 개인적인 그 견해인데요. 훈장보다 더 값져요. 하트 세이버를 직접 맞으시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400명 이상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119 구조대원 일반 시민이 약 80명 됩니다. 받으시고 9시 뉴스 인터뷰 한번 나오실 거고요. 인터뷰 나오시면은 오늘 저한테 배웠다. 참고로 제 이름은 김상훈입니다. 그런가요? 가정 한번 배우시고요. 깍질 한번 배우셨습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시니까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기 편한데 나는 왼손이 편해. 손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양손을 장품 펴주시 반대손으로 물어주세요. 관절 구부러시 안 되고요. 앞으로 나를 쭉 한번 펴볼게요. 자, 됐습니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압박할 지점이 여기죠? 여기 흉골뼈입니다. 손바닥이 전체가 다 다니면 안 들어가겠죠. 손바닥을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손꿈치만 사용하시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직접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나의 거리는 무릎에서 주먹 하나 정도. 무릎은 내 어깨 정도 벌리시고요. 자, 이렇게 위치 파악하셔야죠. 양쪽 꼭지 사이. 명치에서 손가락 3마디 위기. 꽉 끼고 보신 다음에 허벅지를 자, 포인트 올려놓으시고요. 엉덩이 떼시고 앞으로 쭉 보세요. 옆에서 봤을 때 팔의 각도는 90도. 자, 밑에서 위로 눌러서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압박하실 때 팔 힘으로 누르시면은 아무리 힘든 남자분도요 5분 이상 못합니다. 요령을 하시는데 자, 제가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 팔은 막대기라 생각해요. 내 팔은 도구일 뿐. 내 팔은 막대기. 팔 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상체 몸으로. 팔을 조금씩 몸만 살짝만 움직이세요. 네? 열심히 오랫동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잘못된 데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팔이 완전히 구부러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너무 과도하게 눌러 가시다가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일정한 힘으로 눌러주셔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리듬을 타신 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살짝 우측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인공호흡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공호흡 꼭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영아, 애기들. 자,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멈출 일은 없겠죠. 대부분이 지식. 자, 우리 영아 인형 잠시만요. 애기들은 체구에 비해서 장기가 굉장히 있거든요. 성인아저씨 누르시면 큰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안 빠시면 되는데
매뉴얼상의 흉가락은 중지압. 자, 흉곽의 3분의 1이니까 우리 애기들은 뭐한 1억 이탈시 되겠죠? 양쪽 곱사이. 이렇게 하시고 이게 더 편하신 거예요. 엄청 같은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괜히 내가 이분 압박했다가 이분 잘못되면 나한테 피해오지 않나요? 이분 뼈 부러지면 나한테 피해오지 않나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취업 8년 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살려놓고 이분이 보름 있다가 저를 살려줘서 정말 감사한데 왜 제 뼈는 부러뜨렸네요. 부러주세요. 이제는 마음껏 하십시오. 법에서 다 해드립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선의의 응급 의료대 면책법 선한 사마리법이라 해가지고 선의의 구조의 목적으로 오늘 배우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분이 골절 또는 사망해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심정자들 안 만나게 가는 좋겠죠. 친해서 만나시면 오른 차지 마시고요. 이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자, 많이 보신 단어죠. 응급상황 시책이다. 자, 아까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자, 119 신고하신 요령 가장 먼저 위치 파악. 위치 말씀 안 하시고 끊으면은 119 쪽에서 위치 파악하는 동안 3분 걸립니다. 위치 파악 그리고 이제 환자 상태 그리고 전화기 끊지 마시고요. 요즘 다들 스마트폰 쓰시죠. 스피커폰 한 편 동안 전화하신 다음에 이 진행자 옆에다 놔주세요. 오늘 아무리 배우셔도 실제 응급상황 닥치면요 머리가 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119에서 오늘 배우신 지령실에서 설명드리면 오늘 배우신 순서가 기억나실 거예요. 쉽죠? 네. 의식하기, 네, 호흡하기, 119 신고, 재수동 요청, 압박.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이론 짚어드렸고요. 사고 사례 영상 한 편 보시고 오늘 한 번씩 실수 눌러볼게요. 자, 이분은 30대 남성분인데 작년 추석 명절날 실제 있어드립니다. 자, 제가 바뀐 매뉴얼 하나 설명드리면 자, 2년 전까지만 해도 119 구조대원의 임무가 뭐냐면 심정지 환자 발생되면요 신고 출동하죠. 자, 백내에서 환자 옴브라서 실은 다음에 바로 3차 병 후송하는 과정에서 차 뒤에서 압박했어요. 자, 차 뒤에서 압박하면 압박이 제대로 될까요? 이렇게 하죠. 심장을 살려도 요즘살 너무 많은 거죠. 요즘에 매뉴얼이 어떻게 바뀌냐면 현장에서 심장 살리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119 구조대원 앰뷸런스 탑승 인원이 한 명 늘었어요. 응급 구조사 2급, 병원 실무의 2년 이상. 그분이 현장에서 응급실 의사와 영상통화,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영상통화하면서 약물 투여, 심장 살리고 이동하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기자가 찍은 게 아니라 실제 상황. 액션캠이죠. 32세 남성인데요. 새벽 6시 50분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6시 전후 왜 혈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자, 8시면 대부분 어디 계실 시간인가요? 혹시 저녁까지인가요? 좀 가정에 많은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가정입니다. 가정은 75%. 도와줘야 될 가족이 못 도와주는 거죠. 일단 신고를 하시겠죠. 신고하고 올 때까지 모르면 발만 동동으로 오네. 그래도 내 손상 오는 거예요. 방 안에 30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즉각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원격으로 응급실 의사를 연결합니다. 모든 내용을 신속하고 침착하게 이루어집니다. 맥바둑처럼 돌아오지 않지만 구급대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3이라서 공을 상태는